오늘은 배드민턴 수업을 할 거예요. 배드민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배드민턴에서 변형된 뉴 스포츠로서 배드민턴 라켓이 아닌 탁구채와 비슷하게 생긴 라켓으로 셔틀콕을 서로 주고받는 형태의 뉴 스포츠입니다. 온라인 수업과 연계해서 등교 수업 시에도 배드민턴 수업을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기능 수준이 점점 올라가면 토너먼트 게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토너먼트 게임을 하려면 수업을 잘 들어야겠죠. 오늘은 라켓을 쥐는 그립 방법, 그리고 포핸드 스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립 방법부터 배울 텐데 그 전에 라켓을 한번 봐야겠죠. 자, 라켓은 이렇게 생겼어요. 앞뒷면에 다 패드가 장착되어 있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드민턴 라켓이랑 배드민턴 라켓이랑 뭐가 다를까요? 자,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이 샤프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짧다고 보면 돼요. 두 번째로 이 배드민턴 라켓과 탁구 라켓의 비슷한 점. 맞아요. 이 배드민턴 라켓은 이렇게 탄성이 센 줄로 되어 있는데, 이 배드민턴 라켓은 앞뒷면이 줄이 아닌 탁구 라켓처럼 다른 패드로 되어 있어요. 대신 탁구 라켓은 이렇게 고무 재질로 되어 있지만 배드민턴은 스펀지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 가운데는 나무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 배드민턴 라켓으로 셔틀콕을 치는 것과 이 배드민턴 라켓으로 셔틀콕을 치는 것, 어떤 게 더 멀리 그리고 강하게 나갈까요? 자, 정답은 이 배드민턴 라켓이 훨씬 더 강하고 똑같은 힘으로 스윙을 했을 때 더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셔틀콕이 맞았을 때 강하게 탄성을 이용한 반동이 가능한데, 이 배드민턴 라켓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탄성이 거의 없어요. 스펀지로 되어 있어요. 스펀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또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는 하지만 왔던 힘 그대로 다시 받아치기에는 살짝 배드민턴 라켓보단 약합니다. 그래서 많이 실수하는 게, 배드민턴 쳤던 학생들이 이 배드민턴을 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 안 나가네 해서 배드민턴 쳤을 때처럼 세게 쳐보려고 하다가 어깨가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못 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배드민턴 라켓 자체가 멀리 나갈 수 없게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세게 멀리 보내려고 하다가 어깨가 다치는 경우가 생기니까 배드민턴에 맞게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립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드민턴 라켓과 다르게 배드민턴 라켓은 구멍이 이렇게 작은 구멍, 큰 구멍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이 작은 구멍에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걸어주고 이 밑에 큰 구멍에는 세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 다음에 남은 이 엄지손가락은 반대편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싸주어주면 그립이 완성됐습니다. 간혹 가다가 헷갈려서 이 작은 구멍에 새끼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잡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스윙을 할 때 딱 손을 뻗으면은 손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이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셔틀콕도 잘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립을 잡을 때는 검지손가락,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립을 잡아주면 됩니다. 잡았을 때 이쪽 면이 보여야 돼요. 이쪽 면이 이렇게 보인다든가 이쪽 면이 이렇게 보이면은 내가 스윙을 했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셔틀콕을 보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이 작은 구멍에 넣기가 불편하다고 이 네 손가락으로 밑에를 다 잡고 엄지로 이렇게 움켜쥐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검지로 여기를 고정해주지 않음으로써 이게 채가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손을 꽉 잡아주지 않으면. 근데 검지로 여기를 걸어서 고정을 시켜주면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립 방법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포핸드 스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포핸드 스윙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포핸드 스윙에 대해서는 탁구에서도 있고 배드민턴에서도 있고 테니스에서도 있고 다양한 라켓 종목에서 포핸드, 백핸드 이렇게 나눠지는데, 포핸드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 라켓을 잡았을 때 손바닥과 라켓 앞면이 상대방을 향해서 스윙하는 것을 포핸드 스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백핸드는 손등과 라켓의 뒷부분이 상대방을 향해서 스윙을 하는 것을 백핸드라고 하겠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포핸드 스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핸드 스윙에도 다양한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이클리어, 스매시, 푸시, 드랍, 헤어핀 등과 같이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우리는 스윙의 가장 기본적인 하이클리어의 스윙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스윙에는 한 동작으로 이루어지지만 부분 동작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백스윙, 두 번째는 임팩트, 그리고 마지막은 팔로우 스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백스윙을 하는 이유는 임팩트 시점에서 조금 더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팩트 후에 마지막 팔로우 스윙은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콕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쭉 밀어주는 스윙을 팔로우 스윙이라고 해요. 다시 백스윙, 임팩트, 그리고 팔로우 스윙, 이렇게 세 가지 구분 동작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이 라켓이 자신의 눈 앞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너무 내려와 있거나 너무 올라가 있지 않고 자신의 눈 앞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돼요. 자, 이쪽 왼쪽 손은 자연스럽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면 되고, 여기서 스윙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백스윙, 자연스럽게 몸을 옆으로 틀어주면 돼요. 옆으로 틀어줌과 동시에 손을 뒤로, 다시 여기서 손을 뒤로, 가슴을 이렇게 열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여기서 손을 뒤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라켓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거나, 뒤로 몸을 뺀다고 해서 뒤로 이렇게 젖혀지거나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면 안 돼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몸만 그대로 뒤로, 활 시위를 이렇게 쭉 당긴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백스윙도 이 앞에서 몸만 뒤로 해준 다음에 여기서 콕이 날라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치기 위해서 쭉 손을 스윙해 주는 거예요. 스윙해 주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채가 먼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백스윙 자세에서 이 팔꿈치가 먼저 앞으로 나가주는 거예요. 뒤에서 팔꿈치가 먼저 앞으로 나가준 상태에서 임팩트가 돼야지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임팩트 시에는 손이 쭉 펴져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 동작으로는 백스윙에서 팔꿈치가 먼저 나가준 다음에 공의 가장 높은 타점에서 팔꿈치가 쭉 펴져야지 정확한 스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팔꿈치가 나갔는데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힘도 많이 못 받고 어깨도 아파요. 그러니까는 백스윙에서 팔꿈치 먼저 나가고 정점에서 팔꿈치를 펴줘서 임팩트, 그 다음에 팔로우 스윙, 이렇게 할 거예요. 팔로우 스윙을 할 때는 여기서 몸 앞으로 이렇게 날라오면 내 몸에 맞겠죠. 그러니까 팔로우 스윙을 할 때는 여기서 임팩트 후에 대각선으로 내주면 돼요. 다시 임팩트 후에 대각선 방향으로 채를 스윙해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 다시 구분 동작 준비. 백스윙, 임팩트, 팔로우 스윙. 자, 연속 동작.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 시에 실제로 배드민턴 라켓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아마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본 동작을 익혔을 때 다양한 응용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 스윙인 하이 클리어 스윙을 먼저 익힌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게임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집에서 할 때는 라켓이 없으니까 손바닥을 라켓으로 생각하고 스윙 연습을 한다면 아마 학교에 와서 실제로 라켓을 잡아봤을 때 적응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왜냐면은 손바닥이랑 라켓이랑 간격이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자, 집에서 거울을 보고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스윙 동작을 연습을 해본다면 실제로 학교에 왔을 때 조금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겠죠. 자, 연속 동작